많이 가졌냐 갑자기? 근데 보호대를 찾는 지구는 얼마나 클까요? 태양의 100분의 정답. 태양의 109분의 1. 태양은 얼마나 크나요? 지구의 100분의 아유. 자, 지구는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반지름이 진짜요? 6,400km. 얼마 안 됐네요. 사실 얼마 안 되죠. 6,400km. 반지름이니까. 킬로미터로 근데 해서 그거를 2파이라고 하면 전체 표면의 뭐야 이게? 표면의 건널비. 면적인가요? 건널비. 원의 건널비죠. 원의 건널비가 할 수 있죠. 그 건널비만큼 건널비의 30%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70%는 다 바다죠. 바다. 그러면 2파이R 6,400에서 그러니까 R이 6,400km고 그걸 2파이R로 구한 다음에 30%를 곱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면적과 같다고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그렇게 6,400이라는 게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그 6,400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 그거 띄어서? 이거 수학 문제 나왔었는데 수학 문제 나왔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거 작도 맞아요. 수학 문제 나왔었죠? 수학 작년에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요? 신기하네.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에라스토텔레스. 에라토스테네스. 이름이 좀 웃기죠? 에라토스테네스. 이거는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충 알고 있네요. 역시 나한테 오래 배우면 저렇게 돼요. 좀 배우다 떠나세요. 오래 배우면 저렇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해냄으로써 사람들한테 우와 대단하다라고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맨날 먹고 놀았습니다. 에라 이제 토스트나 먹고 테니스나 시작 이렇게 괜히 했죠? 에라토스테네스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한테는 조수가 한 명 있었어요. 조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수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조수가 등장합니다. 조수가 나타났다. 미안해요. 조수가 아니죠. 자, 아무튼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냐면요. 먼저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예요. 두 가지를 가정했어요. 이렇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했습니다. 가정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모양이다. 완전한 구형이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완전 동그란 모양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광선,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사실 근데 태양은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입니다. 지구의 109배 정도의 태양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 이렇게 나간다면 태양빛 요거에만 하나에만 딱 만나죠.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빛은 지구로 어떻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평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가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가정은 지금 입장에서는 다르죠. 지금은 완전한 구형이 아니죠. 약간 적도 쪽이 부풀어 있는 타원치이기 때문에 1번 가정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해요. 나중에 자,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먼저 두 가지 그림을 그릴게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였다 봅시다. 여기가 CNA예요. CNA에서 같은 경도상에
같은 경도상에 있을 거라고 믿고서 나일강을 따라서 쭉 걷게 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쭉 걷게 했는데 나일강을 따라서 925인가요? 정답 5. 925km를 걷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걷게 만들었을까? 조수. 자기 조수. 못됐다. 자기가 안 갔어요, 사실. 나 같으면 안 갔어. 자기 조수를 시켜서 925km를 걸어가게 했어요. 925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거든요. 왕복을 하면 900 정도 나오죠. 왕복하고 운동장 그걸 일일이 재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한 발짝이 3cm, 30. 그럼 모르고 넓게 걸으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곤한 게 이렇게 있어, 그죠? 이런 것도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또 오차가 더 커집니다. 나중에 오차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찌됐건 시애틀부터 어디까지 925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지가 언제입니까? 하지가 여름 중에서도 태양이 가장 긴 날, 그죠? 딱 정해져 있겠죠. 예를 들어 뭐 7월, 아니 8월, 14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 몇 시? 12시. 12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점심. 정오라고 해요. 정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진날 정오라고 합니다. 하진날 정오. 딱 이동시킨 다음에 하진날 정오까지 기다렸다가 하진날 정오에 실험 장치를 탁탁 세운 다음에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서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시애네입니다. 시애네. 사실 시내에 막대를 하나 세웠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막대를 세운 게 아니라 우물 있어, 우물. 우물에 정확하게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광선이 들어오겠죠? 태양으로부터 광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딱 요 우물에 정확하게 맺힐 때 만약에 우물이 없고 만약 여기다가 CNA 지역에다가 막대를 세웠다면 이 막대는 그림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 수직으로 떠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딱 그 지역을 정한 거예요. 그 지역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도상에 자꾸 경도 얘기하죠. 세로줄이 같은 건 경도라고 합니다. 가로줄이 위도고요. 세로줄 같은 경도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렇게 같은 막대를 세우게 했어요. 같은 날, 그래서 같은 날 정오에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뭘 측정하냐? 여기도 태양광선이 수평하게 들어가겠죠? 평행하게 들어가겠죠? 들어간다면 여기는 그림자가 없지만 여기는 그림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어요. 봐봐요. 얘는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태양빛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좀 오버해서 보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림자가 태양빛에 평행하게 그림자가 질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측정했냐?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실제 측정한 겁니다. 먼저 측정한 게 뭐냐면 시애네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요 길이 얼마라고 측정했습니까? 925km라고 측정을 했죠. 그럼 조수가 야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가. 네. 30, 60, 90 이렇게 잰 거예요. 재다가 잠은 어떻게 자요? 물론 잘 때까지는 멈추면 되죠. 하진날 정오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쉬지 않고 가는 법은 없어요. 대신에 거리만 잘 재면 됩니다. 거리만 잘 재면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이 측정해온 값이 925km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딱 하진날 정오날 뭘 했냐? 그림자 생겼지? 그림자가 생기면 실을 가지고 봐요. 그림자가 생겼어. 막대를 세웠어. 얘가 막대 끝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그림자 끝까지 연결한 거예요. 가능하겠죠? 막대 끝에서 실을 연결해서 그림자 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막대와 이 실 사이에 이 각도를 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각도를 잴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각도를 쟀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린 거 첫 번째 실제 거리와 이 각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저 각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다 써야겠다. 가정 두 가지 있고요. 이때 이용한 수학적 공식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얻각. 그 다음에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 두 가지 수학적 공식을 이용했는데 무슨 말이냐? 봐봐요.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을 쫙 이으면요 이렇게 가고요. 빨간색 선을 이으면 이렇게 가겠죠? 둘 다 어디를 향해 있냐? 둘 다 이렇게 다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겠죠. 어느 위치에다가 기둥을 세우더라도 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기 때문에 쭉 들어가면 지구의 중심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요. 요 선하고 요런 각도,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자, 요 각도와 요 각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요 두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동의각이야? 얻각입니다. 얻각이에요. 그래서 요 각과 중심각은 얻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측정한 값이 몇 도냐면요. 여기가 7.2도였어요. 7.2도라는 각도가 측정이 되니까 요 중심각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7.2도가 되는 거예요. 아, 7.2도야. 자, 일단 얻각을 이용해서 뭘 구한 거냐? 925km에 해당하는 각도가 7.2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두 번째 이겁니다. 중심각은 7.2도라는 중심각은 925km라는 호의 길이를 만들죠. 만약에 중심각이 더 커지면 호의 길이도 길어지죠. 맞습니까? 중심각이 커질수록 호의 길이는 점점 길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각은 뭐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중심각이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뭘 구했냐?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7.2도에 해당하는 것이 925km라면 전체 지구의 둘레는 몇 도입니까? 360도죠. 아, 360도에 해당하는 건 몇 킬로미터냐? X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비례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뭘 먼저 구했다? 지구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해냅니다. 여보세요? 잘 배워준다고. 네, 지구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X값이 나오겠죠? X값. 어떻게 구하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공식을 구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 925 곱하기 360은 7.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럼 x값은 7.2분의 925 곱하기 360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이 x값이 뭡니까? 전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니까 다시 말해서 2파이 r이 바로 이 값이라는 거예요. 7.2분의 925 곱하기 360이라는 겁니다. 2파이 r이. 그러면 우리가 파이는 3.14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걸 3이라고 본다면 그러므로 r은요. 중심 반지름이 r이라면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6분의 1 곱하면 되죠? 7.2 곱하기 6분의 925 곱하기 360을 하게 되면 반지름이 나오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됩니까? 뭔 소리냐? 선생님 수학 시간 같아요. 뭐 하는 거냐 너? 이해는 된다. 오. 핸드폰을 만지고 싶다. 아니에요, 저 계산기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있는구나? 얼마 나옵니까? 해봐요. 뭐 42,250? 아니? 잠깐만요. 저게 X까지 이해됐어요. X까지 이거? 네. 이 X가 전체 호의 길이잖아. 전체 호의 길이. 2파이 R이 바로 X란 얘기입니다.
잠깐요. 46,250 나오는데. 아, 됐는데. 반지름이 이게 네. 46,250km라고요?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정확히 봅시다. 계산이 있으니까 925 곱하기 360 나누기 7점 되는 거 아니에요? 7.2 곱하기 6 아, 6 돼야 돼요? 해야지. 또 6을 나눠요? 6 하지 말고 3.14 제대로 넣어봐. 그러면 얼마야? 925. 7.2 곱하기 2 곱하기 3.14니까 6.28 계산해. 해봐요 한번. 재미있어 한번. 7.2 곱하기 6.28이고요. 뭔데요? 아유 진짜 2파이 아니잖아. 파이가 3.14잖아. 그러니까 R만 남기고 넘기면 아, 2 곱하기 3.14를 분의 1로 곱해야죠.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답 이상해? 7,364.649를 맞아요. 7,300 얼마? 64. 점 얼마 나오죠? 즉 7,364km가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이 지구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했어? 6,400. 6,400. 이거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저 두 가지 가정과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낸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하지만 실제 값은 약 6,400km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오차가 발생합니까? 약에서 나오네. 약 1364. 1,000km가 좀 안 되죠. 그지? 아, 근데 뭐. 무려 반지름이 6,400인데 7,400으로 측정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약 1,000km면 어마어마한 오차입니다. 조수는 왜 그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시험 문제예요. 왜 오차가 발생했냐? 첫 번째. 925가 말이 안 돼. 925가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925km를 신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조수가 그냥 가면서 그때 당시의 측정 기술로 그냥 세서 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당시에 길이 꼬불꼬불했으면 어떡해요? 그러고 길 막혔으면 어떡해요? 길이 꼭쭉 뻗은 길은 아니잖아. 강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상했겠죠. 내가 저렇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대충 한 20발자국 되겠네. 대충 이상했겠죠. 당시에 측정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측정 기술, 거리 측정,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925km를 신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왜 오차 발생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가정 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했어. 예.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었죠. 네, 완전한 풀어있어요. 완전한 구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있어요. 저기 평균일 수 없어요. 이거 평행은 맞아야지. 아까 그림 그렸죠? 그림 그렸죠? 어떤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는 맞습니다. 각도는 맞아요. 각도는 각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했어요. 제대로 측정했습니다. 파이도 맞습니다. 이겁니다.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이 사람이 나일강을 따라서 쭉 걷게 했는데 그 나일강이 같은 경도를 이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즉 얘와 얘는 같은 경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네는 이쪽으로 경도가 이어지고요. 얘는 전혀 다른 경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52쪽의 맨 위에 봐요. CNN은 35도라고 하는 경도상에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약 30도라고 하는 경도상에 있습니다. 경도가 무려 5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보입니까? 위쪽에 지도 있죠. 보입니까? 위쪽에 지도 보면은 경도가 같은 경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라소스테네스가요. CNN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몇 킬로라고 했어요? 925.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92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25라고 써는 게 이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값을 써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요. 실제로 몇 킬로예요? 실제가 얼마냐고요? 네. 비슷할 구한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은 경도가 아니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실제는 925가 아닐 것 같은데? 같은 경도라고 한다면 925 맞다고? 그냥 같은 경도가 아니니까 926쯤 될 것 같다고. 아. 실제로 925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디 나오냐? 1번 에라토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에서 그 표의 맨 밑에 보면은 실제 반지름과 오차가 난 이유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보입니까? 2번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위에 중간에 여기 실제 반지름과 오차가 난 이유. 오차가 난 이유가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점,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에 오차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측량 기술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925는 실제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되게 잘 보이네요, 아까. 7364. 책에는 7365라고 나왔죠? 점 얼마를 반올림한 겁니다. 6, 7 어쩌고 그런데. 자,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에라토스테네스가 최초로 측정했다는 게 의미가 큰 거예요. 비록 오차는 있었지만 최초로 측정했다는 게 가장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걔보다 조수한테 돈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걔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죠. 구한 건 조수잖아요. 구하는 건 에라토스테네스죠. 실제로 그 자료를 보내준 게 조수지. 조수가 보내준 자료가 1번 자료와 2번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실제 측정을 해서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건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했겠죠. 1이니까. 계산은 그 이가 있겠죠. 보내주면서도 다시 이렇게 왔어야 됐잖아요. 편지가 있었죠. 편지가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그래도 다시 와야 되잖아. 다시 오겠죠. 다시 와야지. 저건 적어도 7대 3은 해야 돼. 에라토스테네스. 자, 그러면 구하는 법은 알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얘기해 줄게요. 어떤 유형이 시험 문제 나오냐? 첫 번째. 자, 비례식을 세우는 거. 비례식 세우기. 비례식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례식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지워볼게요. 다시 한번. 이것들을 지우고. 우리 이 모형을 그대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건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문제는 이 지구본에 반지름을 구하래요. 반지름 R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줄자로 둘러요. 줄자로 둘러본다. 네. 근데 준 건 뭐냐면 여기에 뭐 주냐? 등. 형광등 같은 거 있어. 등을 하나 주고요. 막대 2개 줍니다. 막대 2개. 그 다음에 실. 각도기. 그 다음에 짧은 줄자. 이러한 정보, 이러한 기구들만 주고서 반지를 말할 거예요. 저 방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막대 2개를 어떻게 붙이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딱 2개를 붙입니다. 2개를 붙여요. 둘 다 지구 중심을 향하겠죠? 중심을 향합니다. 얘는 등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지만 얘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가 생겨서 그림자 끝까지 이렇게 막 실을 연결해서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막대를 세운 이 둘의 길이를 짧은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막대 2개와 실과 각도기와 짧은 줄자를 이용했습니다. 즉, 이 L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도를 알면 중심각도 알 수 있죠? 중심각을 세타라고 놓고요. 세타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각도는 세타 다시라고 할게요. 하지만 세타나 세타 다시나 각도의 크기는 똑같죠? 그지? 엇각으로 같겠죠? 세타 L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본다면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비례식. 자, 이걸 구하는 비례식을 세우는 게 문제예요. 자, 비례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타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L이죠. 세타일 때 L이라는 호의 길이를 갖는다면
몇 도입니까? 전체 길이는 몇 도의 각도가 360도죠. 360도는 전체 호의 길이 2파이 r이 나오겠죠. 그대로 세울 수 있겠어요? 네. 세타가 L에 해당하는 각도라면 전체 360은 2파이 R에 해당하는 각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둘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맞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본다면 360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가 되겠네요. 그치? R에 대해 정리하면요. R에 대해 정리하면 2파이 세타 분의 360 곱하기 L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R에 대해서 R을 구하는 비례식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례식 세우기 첫 번째 시험이며 비례식을 세울 줄 알고 있냐?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저렇게 세타 대 L은 360 대 2파이 R 이 비례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좀 낚시 문제인데요. 뭘 물어보냐? 이 비례식 중에 L과 360의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문제에서 비례식을 세워라 해놓고서 1번 이렇게 놔두고요. 2번은 뭐라고 썼느냐? 세타 대 360은 L 대 2파이 R 이라고 썼습니다. 1번식과 2번식은 다른 식이 아니라 똑같은 식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힘들죠? 어떡해요? 알았어. 너무 빨개요. 그만하고. 네. 자, 세타 대 L은 360 대 2파이 R이라는 비례식을 세워야 되는데 요 둘의 위치를 바꿔놓은 게 2번식이죠. 360과 L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야. 하지만 바꿔놓더라도 어쨌든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는 식으로 전개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 둘의 위치를 바꿔놨다 하더라도 식은 어때요? 밑으로 풀어가는 식은 똑같죠. 네. 그러니까 1번식과 2번식은 같다라는 겁니다. 뭘 주의해라? 비례식 중에서 요 위치, 내향의 위치, 내향 또는 외향의 위치, 내향이나 외향의 위치를 change 이런 바꿔놓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식으로 풀어가면 되고요. 1번식과 2번식이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만 두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세 번째, 비례식 중에서 얘는 각도죠. 얘도 각도죠. 얘는 길이고 길이죠. 1번식에서는 각도 대 길이는 이라고 나왔다면 여기도 각도 대 길이로 풀어줘야 됩니다. 각도 대 길이는 각도 대 길이로 풀어야 돼요. 여기도 각도, 작은 각 대 큰 각은 작은 거리 대 큰 거리로 가야 돼요. 즉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례식의 순서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비례식 순서. 그래서 눈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 대 봅시다. 1번 각도 곱하기 거리는 여기도 각도 곱하기 거리로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작은 각 대 큰 각이 나온다면 여기는 작은 거리 대 큰 거리로 표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여기서 막대의 길이가 달라지면 측정값이 달라질까요? 그래요. 다 했어. 좀만 참아요. 아니요. 막대가 여기서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측정값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가 길어지면요? 없어요. 자, 길어지면 그림자가 길어지겠죠? 네. 하지만 그림자 길어지더라도 요 각, 큰 막대를 사용했을 때 요 각과 작은 막대를 사용했을 때 요 각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무슨 각으로? 드디어 동의 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큰 막대를 사용하든 작은 막대를 사용하든 각도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의
막대의 길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만 주의해주면 시험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끌게요.